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이라 못 거절했는데 그게 평생의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일은 단순히 돈을 건네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거는 일이자 관계를 시험에 올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이 정말 급하다고 하니까 혹은 거절하면 마음 상할까봐 그렇게 돈을 빌려줍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되돌아오는 건 배신감, 상실감, 그리고 사람을 못 믿게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 문제로 사람을 잃는 경우가 훨씬 많아집니다. 형제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수십 년 알고 지낸 사이라도 돈이 오가면 이상하게 거리가 생기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절대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 위험한 유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많은 분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먼저 보고 판단하세요. 당신의 후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과 위험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래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문자를 보냅니다. 형님, 잘 지내시죠? 혹시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아보면 대화는 고작 몇 마디도 되지 않아 돈 얘기로 넘어갑니다. 요즘 일이 좀 꼬여서요. 한 일주일만 도와주시면 바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사정은 강조하지만 그 이후 연락은 또다시 뚝 끊깁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쁠 때, 힘들 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당신을 떠올리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인사를 전할 타이밍에는 자취를 감춘다는 점입니다. 이 관계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돈을 빌릴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당신을 사람이 아닌 현금 자동 인출기처럼 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가까운 사이라면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그동안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교류가 꾸준히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연락 올까 말까 한 사람이 갑자기 돈을 요청한다면 그건 절박함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 사람은 도움이 아닌 수단을 찾고 있는 것이고 당신이 아닌 그 사람의 반복된 행동이 문제인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인연은 끝납니다. 갚지 않는다고 해도 말 못하고 갚아도 또 연락이 오기 때문입니다. 도와준 게 죄가 될 줄은 몰랐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급했겠거니, 형편이 어려웠겠거니. 그래서 이해해줬고, 기다려줬고, 심지어는 잊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표정, 그리고 똑같은 핑계로 말입니다. 형님,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이럴 때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한 번쯤 실수는 할 수 있다는 생각, 사람이니까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기대.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돈을 갚지 않았던 사람은 또 갚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한 번 갚지 않고도 당신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당신이 착하고 결국 또 이해해 줄 거라는 걸.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피해자처럼 여긴다는 점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그랬다. 너무 미안해서 연락 못했다. 이런 말로 상황을 전가하며 마치 돈을 빌린 자신의 행동이 당연한 사정이었던 것처럼 말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선 돈을 준 사람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려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고마움을 모릅니다. 한 번 고개를 숙이면 두 번째는 더 쉽게 숙이고 세 번째는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벌립니다. 도움이 반복되면 그건 권리로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호의는 이 사람의 습관이 되어갑니다. 과거에 빌리고 갚지 않았던 사람, 그들은 대부분 미안함보다 다시 빌릴 타이밍을 고민합니다. 그러니 단호하게 손을 긋고 이젠 당신의 신뢰와 시간, 그리고 소중한 관계를 지키세요.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돈에 대한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급하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는 사람이라면 눈빛부터 다릅니다.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말을 꺼내는 것조차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작 빌리면서도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님이 좀 도와줘야죠.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안 되나요? 다 갚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에는 미안함도 조심스러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당신의 여유를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배려를 의무처럼 말하죠. 이런 사람은 돈을 빌릴 때 이미 머릿속에 언제 갚을까가 아니라 안 갚아도 되겠지라는 계산이 딸려 있습니다. 당신의 성격, 관계의 깊이, 상대의 위치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 감사함 대신 태도가 느긋합니다. 가끔은 오히려 당신에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느냐는 듯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꼭 기억하세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미안해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당신의 돈이 소중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안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고마움도 모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결심으로 빌려줬는지, 그 돈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미안하지 않은 빌림은 당연한 요구가 되고 그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당신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따뜻함은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기꺼이 내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도 그 따뜻함도 끝까지 지켜질 수 있으니까요. 평소엔 연락도 없고 안부 한 번 없는 사람이 돈이 필요할 때만 갑자기 다정하게 말투가 바뀌는 경우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형님, 요즘 잘 지내시죠? 누나, 제가 진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그 순간 우리는 잠시 착각합니다. 아,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지만 그건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꺼낸 가짜 친밀감입니다. 이들은 말의 격을 높여가며 정서적 끈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우린 예전부터 남다른 사이였잖아요. 누나밖에 없어요. 형님만 믿어요. 이런 말들은 겉으론 정감 있지만 속은 철저한 계산입니다. 그 말 뒤에는 언제나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라는 요청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사이였다면 그동안 꾸준한 연락, 작은 안부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은 하나도 없고 돈이 필요할 때만 꺼내드는 호칭이라면 그건 당신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돈이
오간 후에는 다시 예전처럼 말 한마디 없는 사이로 돌아간다는 점이죠. 형님, 누나는 관계를 끌어내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 호칭 뒤에 진심이 없다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기획된 접근입니다. 돈이 오가기 전에 말투, 그리고 돈이 오간 후의 태도. 그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해 보세요. 진짜 가까운 사람은 돈을 빌리지 않아도 늘 같은 말투, 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안에 꼭 드릴게요. 진짜 이번 달 말이면 해결돼요.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 막상 갚을 땐 어떻게 말하나요? 요즘 좀 바빠서요. 형편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빌릴 때는 마치 시간과 상황에 쫓기는 듯 간절하고 절박했지만 갚을 때는 그 다급함이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느긋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사정이 힘들 땐 그걸 세상 가장 큰 일처럼 말하지만 당신이 돈을 빌려준 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조심스럽게 혹시 언제쯤 가능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돈 때문에 너무 예민하다는 식으로 오히려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의식의 문제입니다. 진짜 갚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 미리 연락합니다. 지금 상황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정 잡히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사정을 핑계 삼아 시간을 끌고 부담을 넘기고 결국은 관계까지 외면합니다. 빌릴 때와 갚을 때의 태도, 그 차이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보입니다. 당신의 배려와 믿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 다시 손을 내밀지 마세요.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한 마음은 오래도록 상처로 남습니다. 어렵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그 사람은 또 연락을 해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만 넘기면 다 해결됩니다. 이것만 되면 전부 갚을 수 있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싸해집니다. 아직 첫 번째 돈도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이미 다음 차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빌린 돈을 빚이 아니라 일시적인 해결 수단으로 봅니다. 갚는 것보단 계속해서 받아내는 데에 익숙해져 있고 당신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줄지 시험하듯 밀어붙입니다. 이들은 보통 이런 말을 잘합니다. 형님한테 받은 돈은 따로 빼놨어요. 이건 저쪽에서 급하게 들어온 건데 이번 것만 넘기면 형님 돈부터 드릴게요. 하지만 그런 날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약속은 미뤄지고 상황은 반복되고 결국 당신은 끝없이 퍼주는 역할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마음 약한 사람을 잘 압니다. 상대의 성격을 이용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유도하죠. 빌린 돈을 갚기 전부터 다음 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당신의 경계선을 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 번 허용된 선은 다음번엔 더 쉽게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도와주려 했던 건 잠깐의 위기였지 계속되는 의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미련이 남는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도와주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이
나를 소비하고 있는 걸까? 돈을 빌리러 온 사람. 당신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랍니다. 아이 학원비가 급해요. 당장 병원비가 없어 걱정입니다. 말만 들어선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절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SNS에는 이 사람이 고급 식당에서의 외식 사진을 올립니다. 오늘은 좀 사치스럽게 이런 날도 있어야죠. 이런 문구와 함께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그 돈이 신용카드 값이나 기타 다른 빚 돌려막기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돈을 빌려주는 순간부터 자신이 무슨 권리를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은 단 하나도 설명하지 않죠. 진짜 급한 사람이라면 미안한 마음에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말이라도 자연스럽게 꺼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상대의 신뢰와 연민을 이용해 돈을 빌리는 게 목적이지 정확한 설명이나 책임감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의 용처를 묻는 순간 불쾌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빌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돈은 무한한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빌려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말조차 꺼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의 도움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한다면 적어도 진실된 태도는 기본이어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근황을 듣습니다. 요즘 새 차 뽑았대. 이번에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갔더라. 골프 시작했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 돈을 받지 못했고 그 사람에게 한마디도 갚겠다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이용했구나. 문제는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가 아닙니다. 그 돈을 빌린 기억조차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태도. 그것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정말 갚을 마음이 있었다면 당연히 무언가를 소비하거나 누리기 전에 당신에게 먼저 연락했을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먼저 이만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만 있어도 당신은 화가 아니라 이해를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잘 사는 척하며 그동안의 신뢰와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은 갚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돈을 빚이 아닌 공짜로 얻은 기회처럼 생각하고 있고 한번 그 맛을 보면 다시 연락해도 받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두지 마세요. 당신은 그 사람의 생활을 위해 지갑을 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의는 당신 자신과 진짜 필요한 이들에게 써야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마음은 줄 수 있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까지 끌려가며 상처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 사는 척하며 빚을 잊은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미련 없이 정리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간절했습니다. 하루 만에 연락이 오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당신의 배려에 감동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문자에 답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면 안 받습니다. 심지어는
SNS도 비공개로 전환됐고 공통 지인들 사이에서도 슬그머니 모습을 감춥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갚을 마음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건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책임질 마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어렵다는 거, 힘들다는 거, 그래서 빌린 돈에 대해 쉽게 갚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못 갚더라도 미리 말하고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락을 피하고 도망치듯 자취를 감춘다는 건 그 돈과 함께 관계도 버리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고 내버리는 행동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더라도 갚으려는 태도만 있다면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가 없다면 기다리는 마음은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며 결국은 냉정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락을 피하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무책임은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그 인연을 미련 없이 놓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이 준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걸 피한 사람이 진짜 잃은 건 당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고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은 아직 갚지 않았는데 당신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그때 형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어요. 돈이 뭐 대단한 겁니까? 사람 사이에 그런 건 잊어야죠. 그 정도로 마음 상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안 빌려주셨어야죠. 갑자기 태도가 바뀌며 마치 당신이 잘못한 사람처럼 상황을 뒤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도움받은 사실을 축소하고 갚아야 할 책임을 희석시키며 오히려 조언을 가장한 말들로 당신의 기분을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점점 당신은 돈을 돌려달라고 말도 못하는 이상한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관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돈을 빌리며 당신에게 빚졌지만 말로 상황을 조작하고 정신적으로 우위에 서려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 결과 돈도 잃고 자존감도 무너지고 사람 하나를 도운 것이 당신 인생에 오래 남는 후회로 남게 되죠. 진짜 고마운 사람은 갚지 못할 때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기회가 오면 갚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 태도를 바꾸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은 애초에 갚을 생각도 고마움을 간직할 생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는 당신의 마음도 시간도 쓰지 마세요. 말을 바꾸는 사람은 돈만 잃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믿음도 뿌리째 흔들리게 합니다. 당신이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우리는 돈을 빌려주는 그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너무 자주 상처로, 침묵으로, 후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땐 진심이었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마음은 절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차가워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진심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착함을 이용의 기회로 여기고, 누군가는 당신의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갚아야 할 책임조차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돈도, 마음도, 관계도 모두 잃게 됩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사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존중이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현금이 아니라 믿음을 줘도 괜찮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다음번엔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돈을 말할 때 어떤 눈빛이었는지, 갚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줬는지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 당신의 믿음, 그리고 당신이 쌓아온 마음은 그 어떤 돈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그걸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한 푼도, 한 조각의 마음도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후회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오늘만큼은 단호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당신 자신을 지켜주세요. 진짜 아끼고 싶은 사람에게만, 진심이 닿는 곳에만 당신의 마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당신을 가장 따뜻하게